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제 썸네일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 빅텐트에 뭔 이상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문재인도 보이고, 이준석도 보이고, 이낙연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왜 빅텐트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당장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요, 역대 대선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될 때 말이죠. 그때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해보나 마나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지지율이 너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자 대결을 붙여봐도, 다자 대결을 붙여봐도 사실상 끝난 상황이죠. 이 정도면은 아무리 지지율이 뭐 조작이다 뭐다 말을 해도요,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이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권 안에서 먼저 빅텐트 이야기가 나왔죠. 국민의힘 안에서 말이죠. 근데 빅텐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요. 작은 빅텐트, 중간규모 빅텐트, 가장 큰 대형, 초대형 빅텐트.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준 이 이제 내용들은 바로 가장 큰 메머더 빅텐트죠. 사실 이재명 캠프 혹은 개딸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상황은 저거거든요. 그 밖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한다. 어떤 경우도 이긴다라고 저들이 확신하고 있는데, 단 하나, 제가 썸네일에서 보내드린 그런 상황에 빅텐트가 오면은 이재명이가 어렵다. 사사구통으로 끝날 수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 구도가 되면은 부정선거로부터도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세력은 이재명 쪽보다도 문 쪽이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양정철이라든가 뭐 등등, 이건영이라든가 그 유명한 인물들 다 아시죠? 그 전부 친문 대열 아닙니까? 전부. 이들이요, 사실은 이재명하고 관계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현재 민주당 안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두관이 지금 빡쳐가지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지금 뭐 은폰지 뭐 하여튼 상당히 노발대발한 상황이고요. 저기 경기지사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이들도 워낙 지지율이 저조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죠. 트집을 잡고 있다라니까요. 이재명을 반대할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문재인은 겉으로는 이재명을 지원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옛날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래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정말 문재인은 바로 감옥 간다 그랬어요. 바로 감옥 간다. 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재명 가는 길에 사실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관계가 썩 나쁘지 않은 척 쇼는 했지만 사실상 그 가는 길에 계속해서 고춧가루만 뿌렸었죠. 대선 레이스 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쪽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당시 찍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뭐 그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개딸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정세 분석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재인이가 이번에 과연 또다시 이재명에게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을 것인지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둘이 한 통속이 아니에요. 원래 이 운동권도 과거에 보면요, 같은 진영 안에서 정말 대가리 깨지게 싸웠습니다. 더 심하게 싸우죠. 그야말로 철철 피가 흐를 정도로 혈투를 벌이는 그런 관계죠. 고민정이가 건자에 와서 했던 발언도 그렇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랬죠. 그쪽 이제 친명 개딸 쪽에서 양산 쪽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해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태클을 계속 걸어온다. 이거는 동지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 비슷한 발언을 누군가 했었어요. 그때 그게 아마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고민정이가 억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친명 친문 간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친명 친문 했을 때 이 라인에서 서로 갈라질 수 있는 사람 중에는요. 놀랍게도 김부겸도 있고 정세균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이들이 전부 반명입니다. 비명이에요. 친명이 아니라니까 전부. 친노 친문에 가깝죠. 아니면 친 DJ 친문에 가깝고 이낙연 같은 사람은 친 DJ 친문이잖아요. 정세균 같은 경우는 친노 친문에 가깝습니다. 물론 친 DJ 적 측면도 있지만 좌우지간 노무현의 혜택을 많이 받은 인물이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라인 자체가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통파 민주당 계열이 아니거든요.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또아리 틀고 있던 그 세력들을 거의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지금 일극체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처럼 되어 있어요. 사당처럼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 비명, 반명이 약간 들어가 있죠. 그들이 근데 누구냐 하면은 친문 혹은 과거 민주당의 정통 뿌리를 갖고 있던 저 호남 계열의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친노 색깔이 짙은 인사들 일부가 다소 이게 어정쩡한 상태로 거기에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닥 이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거대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정선거 이슈도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엄청난 어떤 이야기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다른 작은 빅텐트로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중간 규모 빅텐트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중간 규모 빅텐트는 문재인이라든가 저쪽 민주당 쪽을 빼고 범보수, 범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유승민, 뭐 한동훈, 뭐 이준석 다 품어가지고 싸우는 걸 이제 중간 규모 빅텐트라고 그러죠. 그걸로는 이길 수 있겠나? 그럴 경우에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워낙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걸 잡으려면은 정말 궁극의 카드, 그야말로 메머드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제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인간들이 이제 민주당의 친문 계열들, 그리고 호남 쪽에서 어떤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과는 라인이 좀 다른 이낙연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정세균 같은 이런 사람들. 자, 아무튼 이들이 합류하는 이제 빅텐트, 이거야말로 거대 빅텐트죠. 자, 여기서 이 빅텐트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군가 후보가 되면은 이 후보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 보면요, 홍준표 반 이재명 빅텐트 만들어야 민주당 반명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 민주당 반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친문을 말합니다. 수박을 말한다니까요. 그 수박 속에 김동연, 김부겸, 뭐 여기 김경수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국회의장 우원식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또 내각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건 놔두고 좌우지간 이재명만큼은 대통령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현재 보수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국민의힘 주자들 저마다 반명 빅텐트 전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김문수, 홍준표도 반명 빅텐트. 지금 이걸 말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빅텐트 없으면 이재명하고 제대로 싸워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는 거죠. 원래 이 빅텐트는요, 중간 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제1당, 제2당 두 공영 그 당에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할 때 보통 빅텐트라 그러는데 지금의 빅텐트는 그것과 또 다르죠. 오직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악을 저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동맹이죠. 한시적. 이게 정치 결사체로서 하나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한 개예요. 이재명 집권 저지,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요, 또 그 조직은, 그 연대는, 그 빅텐트는 해체됩니다. 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김문수 반 이재명 빅텐트 강조. 이기려면 힘 합쳐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라는 그 상황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피부로 그걸 느낀다 그러면요, 이 빅텐트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괜찮아. 나는 이준석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정말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지지율 조사를 아예 안 믿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지율 조사가 저렇게 큰 차이 나는 게 틀릴 리가 있습니까?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지만 거의 끝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 1위를 하고, 그리고 저쪽에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각자 나중에 1대1로 아마 이재명하고 대결을 붙여볼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누가 가장 숫자가 높게 나오느냐, 승산이 가장 높으냐를 놓고 한판 이제 뜨겠죠. 거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1위, 저쪽에서는 이낙연도 나올 거고요. 또 저기 이제 한덕수도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덕수, 거기에 김두관, 등등이 다 이제 이름 올리겠죠. 유승민도 아마 그 포함이 될 겁니다. 유승민도 요걸 읽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다는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모르죠. 이재명 대 유승민 둘이 붙여봤는데 유승민이 가장 크게 이기더라. 또 이런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3자 구도든 뭐가 되든 지가 대통령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빅텐트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만일에 하나가 될 경우에 나중에 이재명 대 이준석을 딱 붙여봤는데 놀랍게도 이준석이가 가장 크게 이기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게 후보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대 빅텐트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1위 후보 그리고 한덕수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높지만 이낙연 같은 사람은 또 모르죠. 저기 이제 호남의 지지 기반이 지금은 무너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또 막 이렇게 새가 몰리고 이재명 대 이낙연 대결 붙여봤는데 놀랍게도 보수들도 영남에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이낙연이가 이낙연 쪽에 이제 밀어준다 그러면 또 거기도 기적이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빅텐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면은요, 제가 볼 때는 성산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대5가 아니고 다소 초접전 상황이겠지만 다소 앞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정도를 함께 공유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걸 주장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석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분석하는데 이야기를 특정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저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니까 함께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